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또한 서머 패션 창조 시작의 자리로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승민 친구가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줬는데요. 그 중에 우리 고3과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하고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또 고3 친구들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 힘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그 자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예,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빙수. 자, 큐티하고 빙수 먹자. 예, 좀 더 강하게 큐티하고 빙수 먹자. 예,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고요. 빙수를 꼭 먹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캠퍼스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부천 친구들, 뭐 강동, 그리고 남양주 다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분 교육자들 분들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제가 그 고3 친구들 신방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캠퍼스는 캠퍼스대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같이 먹지는 못해도 좀 맛있는 간식을 전달하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강사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기독교 학교가 아닌 이상 기독교 학교 내에서 기독교 학교가 아닌 이상 일반 공교육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공교육 과정 가운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경험주의라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공교육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그 핵심 인본주의 핵심은 너가 경험하는 게 너에게는 진리이다를 알려주는 게 현재 공교육의 아주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죠. 이걸 어떻게 좀 유식하게 얘기하냐면 가치 중립적인 것만 학교에서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 가치 중립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게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의도해서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못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교육은 의도적인데 그 의도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첫째 주에는 어떤 기원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또 기원과학 안에 있는 빅뱅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진화의 어떤 많이 부족하고 허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잠깐 저희 친구들에게 나눴는데,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를 알기 위해서 진화의 허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성경 안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 이제 저희가 쭉 이제 그동안 지난주에도 공부를 이제 들어서 알고 있지만, 특별히 화석이 많이 생겼던 그 시기, 그 진화에서는 증명해내지 못하는 아주 폭발적으로 화석이 생겼던 그 시기, 그게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강사 장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잘 들어보고, 진화론에선 해석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해석이 되는, 진화론의 안경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지만 성경의 안경으로는 해석이 되는, 성경엔 이미 다 나와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주실 장로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장로님이시고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한국창조과학회 현재 회장으로 섬겨주시고요, 또 인하대학교의 선박해양공학과 교수님으로 섬겨주십니다. 오늘 주제가 노아의 홍수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강의해 주신 분은 선박해양공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도 도전받고 또 그걸 증명해낼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이경호 장로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지금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교수로 있고요. 언제부턴가 옛날에 저희가 선박해양공학과였는데 이름이 조선해양공학과로 바뀌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선박해양공학과 그러는데 비슷하지만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서머 패션 강의를 이제 4주째 듣고 있고요. 오늘은 그 강의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홍수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시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시작, 그다음에 우주의 시작, 그다음에 생명의 시작,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면, 오늘은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홍수의 시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과연 홍수의 시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1시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창조과학회 지금 회장으로 있고요. 제가 오늘 강의 중에 홍수 사건, 여러분들 이제 왜 갑자기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의 의문들을, 홍수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수가 설명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많은 퍼즐들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창조적인 관점에서 홍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는 홍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주, 성경에 보면 방주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뒷부분에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아까 소개받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입니다. 지금 인하대학교에서 근무한 지는 18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선박연구소, 선박을 연구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또 10여 년 동안 연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노화방주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계 최초로 세계적으로 공인된 실험시설에서 연구를 한 정말 유일한 연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강의는 노화방주에 관련해서는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하는 거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법 요게 원래 제가 강의하러 나가면 요게 조금 비싼데요. 오늘은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가 그냥 아침부터 열심히 뛰어와서 이렇게 공짜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오늘 홍수의 의미, 그 다음에 노화방주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실험한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잘 들으시고 또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낼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답을 하셔서 또 뭐 제가 듣기로 좋은 뭐 간식을 선물로 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루어야 될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시면 너무나 성경에 구체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으로 사실일까? 만일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은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창세기 6장부터 9장이라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한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홍수 사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먼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40이 뭘까요? 40이 도대체 성경에 보면 40이라고 돼 있는데 40은 40일 동안 비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6장부터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면 성경을 펴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한 10분이면 읽으실 테니까 40주야 비가 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창세기에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랬어요. 자, 비가 오고 40일주야 비가 오고 그냥 비가 온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래서 엄청난 전 지구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 엄청난 비나 물이 터져 나오면서 모든 산들을 다 물로 덮어버리는 거죠. 자, 그 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비가 오면 그냥 여기 우리 서울만 비가 와서 홍수가 날 수는 있는데 전 지구적인 높은 천하의 높은 산을 덮고도 15규빗이나 더 올라갔다 그랬어요. 15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7, 8m 정도 돼요. 높은 산을 덮고도 그 정도 더 올라갔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물이 지구로 유입된 거죠. 자, 그럼 홍수 이후에 또 그 물은 도대체 어디로 갔어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게 성경에 기록된 팩트입니다. 자, 성경에 이제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읽어보시라고 제가 숙제를 냈고요. 자, 이게 보시면 홍수의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시작이 됐다 그랬죠.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됐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읽다 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방주가 이제 점점 떠올랐다 이렇게 기록돼 있죠. 자, 이 팩트만 그냥 체크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서 방주가 점점 올라가는 것. 다 잠겼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150일 동안 물이 덮여 있고 방주가 떠다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0일을 떠다니는 거예요. 150일. 그 다음에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이라는 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아라랏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라랏산에 열심히 파보면 거기 방주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예전에 제가 SBS 어떤 프로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터키의 저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한번 봐주실래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 방주가 발견됐다는 기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산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마운트 아라랏, 마운트에 S가 붙어 있어요. 거기 보면 아라랏산이 산맥이거든요. 어딘가에 아라랏 어딘가에 아마 묻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산에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10월 1일에서야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물이 점점 줄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땅이 말랐다. 그 다음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죠?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고 40일 비가 내리고 150일을 떠다니고 10월 1일에 물이 점점 줄어들고 그죠? 11월 10일에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3월 17일에 물이 완전히 마른,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는, 그래서 총 홍수 기간이 1년 10일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지? 노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화였다면, 설화였다면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자, 옛날 단군 신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나요? 옛날에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대. 이게 설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되고 40일을 비가 오고 150일을 떠다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나중에 총 1년 10일 어떻게 돼서 방주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너무나 구체적이죠. 자,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들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자, 성경에 보면 그냥 비가 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이 창이 열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땅에서 엄청난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오면서 화산이 터져 나오고 지하수가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면서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래요. 이 보시면 막 엄청난 물이 터져 나오죠. 지하수가 터져 나오고 화산이 터져 나오고 그죠? 마그마가 분출하고 이런 대격변, 이거 보십시오. 어마무시한 이런 일들이. 자, 지구를 보시면 옛날에 하나의 땅덩어리였습니다. 땅덩어리였는데 이 땅덩어리가 이런 엄청난 격변에 의해서 대륙의 판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판 구조로는 저희 창조과학을 하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 과학에서 대부분 다 이해하는 거죠. 믿는 거죠. 판 구조는. 그런데 그 대륙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 이동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천천히 이동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과학적인 지구 물리학자들의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이 전 지구적인 대홍수, 대격변에 의해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땅덩어리였는데 이 대륙이 이렇게 퍼져서 지금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대륙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표시는 안 했는데 이 대서양에 보면 이 남쪽부터 해서 이 북극까지 쫙 우리 현대 과학이 밝혀낸 엄청난 발견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바다 깊은 곳에서 땅이 터져 나온 자국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이라는 건 바다 산맥이거든요. 그 바다 산맥이 단순한 산이 아니라 바다 밑에서 터져 나온 자국. 이 엄청난 기품의 샘들이 폭발한 자국이라는 거죠. 이런 대격변에 의해서 엄청난 전 지구적인 격변이 일어났다.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오고 마그마가 터져나오고 하늘에는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이런 전 지구적인, 그냥 단순히 서울만 비가 오고 우리나라만 비가 오는 그런 정도의 비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설명이 돼야지 우리가 이 대격변설에 의한 창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노홍수 사건이 왜 중요하냐고 얘기했는데 노홍수 사건은 이런 엄청난 격변이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대격변의 홍수 사건이 이 지구에 존재했다. 어디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요? 팩트이기 때문에 기록했겠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전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그죠? 많은 증거를 남겼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우리 창조과학 강의를 라디오 프로에서 시리즈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창조과학, 이게 제 주제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창조의 결과물들을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결과가 지층과 화석입니다. 자, 우리는 여태까지 지층과 화석은 진화의 증거로 배워왔죠. 진화의 증거. 이 지층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쌓여서 된 거야. 화석을 보면 밑에 저 고생대부터 해서 신생대까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면 저렇게 진화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 배워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층과 화석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여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패러다임은 보는 관점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시작이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안경에다가 빨간색을 막 칠해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여요. 다 빨갛게 보여요. 그죠? 모든 것들이. 자, 그런데 그 안경을 벗기고 파란색을 칠해가지고 딱 씌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파랗게 보여요. 자, 똑같은 사물인데 전혀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태까지 그 진화론적인 안경으로 이 세상의 지층과 화석과 모든 것들을 설명해 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홍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홍수는 그런 진화론적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수가 왜 이 창조과학에서 노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창조과학 그러면 맨날 홍수 사건만 얘기하느냐?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지층과 모든 화석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동일과정설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동일과정설은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쭉 과거로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조금씩 가보는 거죠. 반대로 과거에서부터 조금씩 변해서 지금 이런 지구의 모습을 갖추었네. 이게 바로 동일과정설입니다. 이게 진화론적인 지질학의 대표적인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지층도 만들고 화석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동일과정설. 이 동일과정설의 기초에서 나온 게 뭔가 하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과정설이 잘못되면 진화론은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적할 만한 사건이 뭐야? 자, 이거는 대격변설입니다. 자, 전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어. 엄청난 전지구적인 대격변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지층과 이런 어마어마한 지층과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은 지층과 화석은 더 이상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격변의 증거로 해석을 해야지 조금 전에 노이태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훨씬 더 해석이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랜 시간이 필요해. 이건 동일 과정설, 그건 진화론. 자, 그게 아니라 전지구적인 대격변이 있었고 그 대격변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런 지구의 모습을 갖추고 지층과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이게 바로 창조론. 자, 그러면 어느 게 맞는지 이제 증거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동일 과정설과 격변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화면 보이시죠? 자, 이 위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언덕 꼭대기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이 100m의 슬로프를 내려와서 가지가 여기에 있어요. 가지가 여기 있는데 자, 이 가지는 저 꼭대기에서 흘러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지? 한번 시간을 계산해 보자고요. 계산을 해보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1년 동안 잘 들여다봤는데 이 나뭇잎이 저 꼭대기에서 1cm씩 내려왔어. 보니까 매년 1cm씩 내려오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게 쭉 가보면 100m를 내려올라 그러니까 한 10,000년 걸렸을 것 같아. 이게 바로 동일 과정설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관찰되는 거 가지고 해석을 해버려야 되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이거 아니야. 5년 전에 큰 비가 여기 확 홍수가 났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 나뭇잎이 쫙 내려와서 여기 밑에까지 오더라. 그럼 얼마 걸려요? 5년밖에 안 걸렸어야죠. 이게 바로 격변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나뭇잎을 보고 있는 건데 해석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벤트가 있으면 돼요. 사건만 있으면 충분히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 동일 과정설은 오랜 시간,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서 과거도 동일하게 있었고 그게 조금씩 변해와서 지금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이게 바로 동일 과정설이에요. 자, 이 동일 과정설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보면 니콜라스 스테노라는 사람이 지층의 누적에 대한 이론. 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지층을 보면 아래 애들은 오래됐고 위에 애들은 늦게 된 거다. 이게 층서학의 아버지라는 사람, 이 사람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이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들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 과정설이 결국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동일 과정설이 이제 세상에 완전히 널리 퍼지게 되고 이때부터 지질 주상도라는, 여러분 아시죠?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이 진화론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기존의 패러다임, 여기에 기초해서 모든 진화론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아래 애들은 오래됐고 위에 애들은 아마 최근의 A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이 그림은 온 땅을 이 지층이 덮고 있는데 이 지층을 보시면 전 지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오랜 시간에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런데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서서 이런 지층들이 한 방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시면 이 지층이 되게 수평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지구의 75%가 퇴적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75%가 퇴적암이래요. 그 말은 전 지구적인 뭔가 엄청난 물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퇴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아니라는 게 뭔가 하면, 오랜 시간 퇴적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층이 쌓이고 풍화 침식을 통해서 삐쭉삐쭉하게 되고 또 거기 쌓이고 이렇게 되니까 아주 매끈매끈한 수평층으로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매끈한 수평층으로 됐다는 것은 한 방에 뭔가 쓸고 간 적, 한 방에 쌓이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방에 이렇게 쌓일까요? 자, 교수님, 이렇게 쌓여요? 쌓여요. 그걸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가보시면 이게 그랜드 캐니언 길이가 430km 정도 돼. 어마어마한 그랜드 캐니언. 저도 그랜드 캐니언 탐사를 거기 여행을 가봤는데 가면 그 가이드들이 설명하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이 콜로라도 강이 조금씩 침식해서 이런 엄청난 계곡을, 캐니언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보면 평균 깊이가 1.6km 정도 되고요. 이 퇴적함이 전 지구의 퇴적층의 75%가 퇴적함이고요. 이 층들이 쌓여 있는데 이 층들이 어마어마한 층들이 이렇게 너무나 매끈하게 층들이 나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의 층이 예를 들어서 모래층이라든지 아니면 석회암층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층이 쌓이려 그러면 1, 2년이 될 게 아니라 수만 년이 걸려야 이만한 층이 쌓이는데, 자, 그러면 그랜드 캐니언 보시면, 자, 저게 그러면 수만 년 동안 석회암만 쌓여야 돼.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수만 년은 모래만 쌓여야 돼.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죠? 오히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였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층이 쌓여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A하고 B층이 있는데, 자, 그러면 A층과 B층 중에 어느 게 늦게 쌓인 걸까요? 이게 우리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패러다임. 당연히 우리는 A가 늦게 쌓인 거라고 알고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대한 실험이 있습니다. 자, 1980년에 미국의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런이라는 산이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산의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엄청난 화산이 터져 나오면서 이 화산역이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3,000배 정도에 해당하는 위력이라고. 그런 산의 폭발이 일어나서 이 흙들이 그 위에 있는 스피릿 호수가 터져 나오면서 물이 밀고 나가면서 그 흙들과 돌들을 밀어냈는데 이게 아래쪽에 지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 지층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자, 보시면 하루 만에 만들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지층이 한 10m 정도 되는 지층이 단 3시간 만에 만들어졌다 그래요. 우리가 만일 이걸 못 본 사람이 이걸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되게 오랫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층이 쌓였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게 단 얼마? 3시간 만에 쌓였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존의 이 동일과정설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이 스피릿 호수가 터져나가면서 캐년을 만들었는데 단 하루 만에 엄청난 캐년, 계곡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계곡을 봤다 그러면 와, 저거 한 수만 년 걸렸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자,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전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우리는 당연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들이 사건만, 시간이 아니라 사건만 있으면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홍수가 사실이라 그러면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을 테니까, 이 홍수가 이 대규모 화산도 폭발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대격변에 의해서 이 돌과 흙과 이런 것들이 막 쓸려가겠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쓰나미도 발생할 거고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인 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돌과 흙들이 막 물에 엄청나게 쓸려가겠죠. 그러면서 전 지구적인 퇴적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퇴적층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그럼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아까 청소학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쌓였다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거 보세요. 실험을 했는데 자, 굵은 모래와 가는 모래 0.6mm, 0.2mm 가는 흰 모래와 굵은 검은 모래를 섞어서 이렇게 흘려보내 봤어요. 흘려보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모래를 흘려보냈습니다. 섞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저런 지층을 봤다 그러면 아래층은 오래됐고 위의 층은 점점 새 것이 됐다 이렇게 보실 텐데 한 번에 가는데 이런 층들이 쫙 솔팅이 되는 거죠. 다 분류가 돼서 만들어지죠. 자,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자, 이 홍수가 사실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들이 이 지구를 덮고 쓸고 갈 텐데 쓸고 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시면 이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물이 홍수가 돼서 물이 막 이 흙과 자갈 바위를 막 쓸고 갈 텐데 어떻게 쌓이는지를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개념하고 완전 다른 거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막 차근차근 쌓이는 게 아니라 소팅돼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번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존에 봤던 것들은 순서대로 오랜 시간 동안 쌓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큰 물들이 쓸고 가면서 이런 층들이 그냥 깨끗하게 소팅이 돼서 쫙 쌓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아까 지층과 화석에서 지층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이거는 대표적인 여감층입니다. 여감이라는 것은 자갈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게 막 산 중턱에 모래 위에 막 박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돌들은 쉽게 떠가지 않습니다. 그냥 엄청난 지구적인 물이 있어야지 그 물이 그 돌을 옮기고 막 산 중턱에 이런 어마어마한 큰 바위에 돌이 막 박혀 있는, 그죠? 이런 증거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홍수에 대한 결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세요. 전 지구의 75%가 퇴적층이라고 그러는데 퇴적층이 너무나 매끈하게 쫙쫙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고 한 방에 이런 지층들이 충분히 소팅돼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오랜 시간의 순서대로 쌓인 게 아니라는 얘기들을 다시 한번. 자, 이런 엄청난 물들이 이제 와서 대홍수, 창세기의 대홍수가 기록하고 있고 이런 층들이 한 번에 지층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했다. 자, 이해하셨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자료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다 넣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대홍수의 지층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는 뭐라고요? 화석입니다. 화석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 화석은 여태까지 대표적으로 진화론의 중요한 걸로 얘기했죠. 자, 그런데 화석을 보면 오히려 예전에 타임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Evolution's Big Bang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까 지질 주상도에 따르면 고생대, 중생대에서 쫙 가서 이런 보면 대표적인 화석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화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화석들을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고생대 이전에는 아무 화석도 발견되지 않다가 고생대 이후에 모든 생명체 화석들이 한 방에 팍 터져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Evolution's Big Bang이래요. 자, 진화가 빅뱅했대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진화론에 따르면 순서대로 차근차근 나와서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방에 다 터져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훨씬 더, 그 창조된 애들이 엄청난 대격변에 의해서 묻혀서 화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래에 묻힌 애들이 오래된, 진화가 덜 된 애들일까요? 그게 아니죠. 홍수에서 엄청난 대격변이 물이 쓸고 가는데 기동성이 떨어지는 애들은 밑에 묻히기도 하고 좀 빠른 애들은 위에 묻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홍수 이후에 그래서 이런 격변을 보여주는 화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줍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면 한 100페이지를 다 PPT로 장식해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몇 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석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자, 화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화석이 보면 이렇게 생물들이 죽거나 아니면 흙에 덮여서 굳어져야 되는데, 만일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해서 박테리아들이 계속 얘들이 갉아먹고 해서 다 없어지죠. 화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화석이 되려 그러면 짧은 시간에 묻히고 거기에 열이 가해지고 압력이 가해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훨씬 더 격변이 화석을 설명하는데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화석으로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대격변의 증거로 많은 화석들이 현재 남아있는 거죠. 자, 이 물고기 화석 보세요. 비늘까지도 정확하게 보이죠. 얘들은 아주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오랜 시간에 된 게 아니라 급하게 묻히고 열이 가해져서 묻어지는. 이 물고기 재밌죠? 이거 보시면 이 입 앞에 뭐가 있죠? 작은 물고기를 물고 있어요. 고기를 먹다가 맛도 채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주 불쌍한 물고기들. 이런 시대적인 엄청난 대격변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또 화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룡 익티오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출산 도중에 묻히고 화석이 되는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고비 사막에 보면 공룡이 싸우다가 화석이 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의 전 지구적인 격변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묻히고 화석이 된, 그래서 이 지구에는 화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진화론에서 자, 화석을 보면 진화가 된 걸 알 거야 그랬는데, 그 화석이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에 화석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격변에 의해서 화석이 만들어지고, 이 화석이 그 대격변의 증거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화석 얘기할 때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 공룡의 화석에서 발견된 연부 조직입니다. 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이언스지에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하고 쭉 있다가 유인원이 나오고 다음에 사람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공룡과 사람은 동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과거의 공룡의 화석에서 연부 조직이라는 것은 말랑말랑한 티슈 같은 겁니다. 혈관, 혈액세포, 단백질이 발견돼. 야, 이거 정말 신기하죠?
수억만 년 전, 뭐 6천만 년 전에 공룡의 화석에서 이런 연부 조직이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돌로 돼서 뭐 딱딱해서 만지면 부서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연부 조직이 만들어졌대요. 그 말은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여태까지 진화론적인 패러다임으로 이건 공룡 오래됐고 뭐 무지하게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에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증거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뭐 어찌됐든 전 지구적인 대격변의 홍수 사건이 이 지구를 덮었고 지층과 화석을 만들어내고 지층과 화석은 오히려 진화의 증거라기보다 창조의 증거, 이 대격변의 증거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를 시작할 때, 홍수를 얘기할 때 인간의 죄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죄로 심판하겠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선포하세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구원할 거야. 뭘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 방주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세상에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시작의 표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에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 모든 생명체가 보존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사건이 정말 중요하고 노아 방주는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죠, 희망.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방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자, 홍수에 대한 얘기는 이해하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대격변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었고 그 대격변에서 정말 짧은 시간에 이런 지층과 화석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건이다. 사건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다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방주에 대한 얘기로 좀 가봅시다. 자, 이게 방주의 형상 이렇게 됐을 거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 눈앞에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봤을 텐데, 자, 방주가 뭔지 아는 사람? 네, 저 친구 대답 잘했어. 네, 맞아요, 맞아. 방주는 배. 그러면 사실은 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배 그러면 보트나 쉽 이렇게 얘기하죠. 방주는 아크라고 얘기해요. ARK, the ark라고 얘기해요. 자, 사전에 찾아보면 아크는 네모 상자형의 배를 아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세, 출애굽기 보면 모세를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 상자에 해서 띄어 보냈다고 얘기할 때 네모 갈대 상자도 영어 성경에 보면 아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네모 상자형의 배가 아크예요. 방주예요, 방주. 자, 그런데 방주와 배의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건 잘 아셔야 돼요. 방주와 배의 차이점. 뭔가 하면 방주는 배하고 달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 능력이 없습니다. 자, 노가 있다든지 뭐 프로펠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돛이 있어서 간다든지 이런 추진 능력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방주는 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는 거예요. 물에 떠 있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저는 이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야, 노아에게, 야,
너 이렇게 만들어봐. 최소한 뭐 노 몇 개를 더 만들면 얼마나 좋겠으며 파도가 적으면 노아가 셋째 며느리한테 야, 너 빨리 져. 그러면 셋째 며느리 막 젓고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물에 떠 있는 게 방주는.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노아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건, 우리가 노아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생겨서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비웃으셨어. 네. 근데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이 노아 방주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사건. 자,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지금 다 보시면요.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보시면 이렇게 네모 상자형의 배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 상자형. 자, 여기 네모 상자형의 배인데 성경에 보면 출입구가 하나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 위에서 1규빗 떨어져서 창문을 내라 그랬는데 이 창문은 천장에 이거는 환기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환기구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층으로 하라 그랬어요. 3층으로. 자, 그러면 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공룡은 1층에 탔을까요? 3층에 탔을까요? 네. 몇 층? 1층? 네. 뭐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네. 1층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정답. 네. 1층. 그죠? 왜? 무거우니까. 무거운 애가 아래에 있어야지 배의 복원성이 좋아집니다. 배의 복원성이라 하면 옆으로 쓰러졌다가도 일어나려고 하는 성질을 복원성이라 그러죠. 복원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몸무게가 나는 좀 나가 이런 친구들은 배를 타고 구경을 한다고 배 위로 쪼르륵 올라가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무게중심 위에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조용히 아래 내려가서 잠을 자는 게 좋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제가 보니까 다 아주 슬림한 것 같은데. 네. 자, 방주는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요. 3층으로 됐고,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방주를 만드는데 길이를 300규빗으로 하고 폭을 50규빗으로 하고 높이를 30규빗으로 해라. 창세기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층으로 하고 칸을 나누어서 하고 그 다음에 창문을 내고 역청을 발라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역청은 뭘까요? 역청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안팎에 발라서 나무가 썩는 거라든지 다음 방수 효과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주의 크기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규빗이 뭐죠? 규빗은 어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1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45cm, 에서 50cm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방주를 보시면 길이가 아까 얼마?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돼 있죠. 이걸 미터 단위로 환산해 보면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정도 되는 21,000톤 정도 된다 그럽니다. 자, 21,000톤 그러니까 여러분 제법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애게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태평양을 떠다니는 큰 배들이 30만 톤 유조선 이런 것들 떠다니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연근해를 떠다니는 배가 기껏해야 15,000, 2만, 3만 톤밖에 안 돼요. 자, 저 당시에 21,000톤의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이게 정말 과연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자, 이 방주가 얼마나 크냐 보면, 자, 여러분 직관을 하시기 위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위에다 방주를 얹어 놔봤어요. 축구장보다 훨씬 더 커요. 그죠?
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근데 이 여기에 방주의 목적이 뭐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보존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생물들, 코로 숨쉬는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태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태우는 것. 그래서 동물들을 한 쌍씩 태우는 것들입니다. 종류대로 태워라. 그래서 보면 종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종류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류대로 이제 동물들을 태우는 겁니다. 자, 너 일로 와. 타. 자, 이 동물들이 어떻게 탈 수 있었을까? 이제 잘 안 될 거야. 이제 뭐 동물들 이게 뭐야? 노아가 야, 너 일로 와. 고양이 너 일로 와봐. 타. 옵니까? 안 와요. 저희 집 개도 오라 그러면 안 와요. 근데 종류대로 타야 되는데 이 애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이 흩어져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방주에 다 모일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 아까 처음에 보셨지만은 처음엔 지구가 땅덩어리가 하나였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지구는 아주 이상적인 따뜻한 지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동물들이 잘 모여 살 수 있고 이동도 자유롭고 충분히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기가 용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이거는 상상도입니다. 이렇게 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이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방주가 아까 크다는 건 알겠는데 다 탈 수 있어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할 일 없는 생물학자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코로 숨쉬는 애들. 자,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이런 애들이 다 타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총 몇 종류가 되는가 하면 17,600여 종류 된다 그럽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자, 지난 시간에 아마 생명의 시작 얘기할 때 종류대로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을 텐데, 종류대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개도 얼마나 종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 스피시, 그런 종이 아니라 종류, 영어 성경에 보면 the kinds of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좀 더 큰 바운다리에 있는 이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개는 개, 말은 말, 이런 큰 덩어리를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훨씬 더 종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종류대로. 그래서 17,600여 종류 됐다 그랬으니까 암수 한 쌍씩 태웠다 그러면 한 3만 4, 5천 마리 됐을 거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태워야 되니까 한 4, 5만 마리 탔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 5만 마리를 방주에 다 태울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보면 그 중에 코끼리 같은 애들도 있고 개미 같은 애들도 있고 해서 평균 사이즈를 내보니까 양 한 마리 정도 사이즈가 된다. 그러면 양 몇 마리를 태울 수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양 몇 마리를 태울 수 있는가를 보니까 무게 기준으로 방주는 12만 5천 마리 정도의 양을 태울 수 있습니다. 충분하죠? 자, 그런데 배는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부피가 중요해요. 부피가. 그래서 그 부피 기준으로 보면 한 7만 마리 정도 태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4, 5만 마리 타면 된다 그랬으니까 동물들을 싣고 먹을 거 싣고 충분한 여유 공간이 됐을 것이다. 만일 딱 맞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가 하품하다가 뒷발질하다가 개구리를 밟았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멸종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여유 공간. 이게 동물들을 다 수용할 수 있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아까 방주 보셨죠? 방주는 이런 것들이 없다. 추진 능력이 없고, 그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없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방주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방주가 과연 안전했을까? 재밌는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어린이 캠프에서 방주를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이 풀장에서 막 실험을 했어요. 이거는 과학적인 실험은 아니지만 아주 재밌는 실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방주를 쓰러뜨려 보려고 저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못 넘어뜨렸어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주가 저렇게 해서 저는 과학적으로 세계 최초로 노화 방주에 대한 실험을 했지만은 이것만 보면 모든 게 해결이 돼. 이 엄청난 실험이었죠. 자, 이 내용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방주에 대한 세계 최초의 과학적 실험 누가 했다고요? 이경호가 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1992년에 연구소 시절에 그때가 1993년이 세계과학 엑스포가 대전에서 열릴 때입니다. 그때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노화방주를 실제로 만들어서 저희가 세계적으로 공인된 실험시설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 저희 연구소에 프로젝트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창조과학회에서 왜 저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실험을 하지? 노화홍수에 대해서, 방주에 대해서 왜 관심이 있지? 잘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를 하면서 홍수 사건이 정말 중요하네. 그 다음에 그때 만들어진 노화의 방주가 안전하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됐죠. 저희가 이 연구를 할 때 창조과학회에서 프로젝트를 의뢰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거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이거 결과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대충 고쳐서 줄까?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막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30년이 지나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 남은 시간 동안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안전하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구조적인 안전. 첫 번째, 구조적인 안전은 뭔가 하면 배가 부러지지 쉽게 얘기하면 배가 부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부러질까요? 네, 부러집니다. 태평양을 떠다니는 철로 만든 배들이 막 가운데 뚝뚝 부러집니다. 자, 왜 부러지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기도한 친구 정말 기도 잘 해줬는데 굵은 철사를 주고 한번 부러뜨려 볼래? 하면 아무 도구도 없이 어떻게 부러뜨릴까? 자, 한번 대답해 볼래? 굵은 철사를 주고 아무 도구 없이 부러뜨려야 돼. 어떻게 부러뜨릴까? 몰라? 자, 이렇게 부러뜨리겠죠? 이렇게 부러뜨릴 거예요. 그래서 왜 부러지는가 하면 피곤해서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피로 파괴라고 해요. fatigue라고 불러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배가 부러져요. 여러분 보시면 제 팔뚝이 방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파도가 왔어요. 이렇게. 양쪽 끝에 파도가 높이 오고 가운데가 이렇게 낮게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파도가 높이 와서 많이 잠긴 곳은 부력이 셀까요? 중력이 셀까요? 부력이 세요. 부력은 밀어 올리는 힘이죠. 부력이 세요. 자, 그래서 밀어 올려요. 가운데는 중력이 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모양이. 반대로 파도가 반대로 왔어요. 가운데가 양쪽은 낮고 가운데가 높게 왔어요. 가운데는 부력이 세고 양쪽은 중력이 세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배는 운항하면서 이런 운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풀어지겠죠. 가운데가 막 아래가 풀어져요. 이게 바로 구조적인 안전입니다. 이해하셨죠? 실제로 풀어집니다. 그 다음 보건성. 보건성은 이거 정말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문에 보건성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럼 오뚜기와 같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의 모양하고 관련돼 있어요. 보건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배의 모양을 만들으라 그러면 저는 정육면체를 만들 거예요. 정육면체를 만들면 파도를 막 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자, 넘어지진 않는데 파도가 막 치면요, 얘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버려요. 안에 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껴야 되는데 돌아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 야가 내향 성능이에요. 그럼 배를 타면 멀미하죠, 멀미? 한 시간만 배를 타도 멀미할 텐데 큰 기쁨의 샘들이 엄청난 대격변을 얘기하는데 그 속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껴요. 1년 10일 동안. 과연 그랬을까?
자,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 배는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현대과학적으로 우리가 배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실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13척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합니다. 0번이라고 맨 위에 해당하는 게 방주의 스케일이고요. 그 다음에 전혀 다른 걸로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상대평가를 하는데 여기 길이를 고정하고 폭과 높이를 막 바꿔보고요. 그럼 폭을 고정하고 길이와 높이를 바꿔보고 높이를 고정하고 길이와 폭을 바꾸고 13척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실험을 했는데 자, 아까 방주가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서 파도 조건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이 오른쪽 아래는 방주의 반토막입니다. 왜 반토막일까요? 앞뒤 대칭이기 때문에 반토막. 반토막에다가 파도를 집어넣어서 해보면 여기에 빨간 게 많이 나오면 거기에 힘이 많이 집중돼서 부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파란 게 나오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빨간 게 있나요, 없나요? 오른쪽 아래에? 없어요, 그죠? 없어요. 기껏해야 노란 게 요 가운데 아래에 있는 거죠. 가운데 아래에 노란 게 있는데 여기에 부러질 가능성이 많은데 부러진다, 안 부러진다? 안 부러진다. 구조적으로 방주는 안전하더라. 저희가 가지고 있던 실험시설은 길이가 200m, 폭이 16m, 높이가 7m 정도 되는 국제표준화기구라는 ISO에 등록된 세계적인 실험시설이에요. 여기서 실험을 하면 세계적으로 공인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 1위라는 거 아시죠? 저희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세계적으로 공인된 정부 출연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실험을 하면 세계적으로 공인이 됩니다. 자, 여기 파도를 일으키는 장치가 있고요. 50cm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스케일로 따지면 파도가 한 4, 50m 정도 되는 파도를 일으키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철길같이 전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 모형선을 달아서 센서들을 붙여놓고 파도가 침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컴퓨터에다 다 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실험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게 50분의 1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입니다. 50분의 1로. 지금 한국창조과학회 전시가 되어 있고 실제 실험한 모델입니다. 왼쪽에 있는 실험하는 장면이고요. 자, 결과를 보시면 아까 복원성은 네모 상자형은 다 좋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복원성을 일단 좀 제외해 봅시다. 나머지 부러지지 않느냐, 그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느냐만 가지고 해보니까 두 가지만 가지고 해보니까 13척 중에 2등이었어요. 2등.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1등이면 좋겠는데 2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결과를 잘 보다 보니까 1등이라고 되어 있는 방주의 모양이 이 복원성 측면에서 13척 중에 가장 안 좋은 모델이었어요. 13등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 노아의 방주가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제가 처음부터 노아 방주가 1위였어요 그러면 저 사람 뻥치시네 뭐 이럴까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노아 방주가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것들을 저희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선수 가속도라는 것은 여러분 배를 타면 울렁울렁 하지 않습니까? 울렁울렁. 울렁울렁 하는데 이 중력 가속도를 어느 정도 느끼느냐거든요. 안에 탄소의 쾌적함을 느끼느냐. 그게 중력 가속도에 사람이 가장 많이 타는 배가 여객선입니다. 여객선의 기준이 0.34G라 그럽니다. 중력 가속도의 34% 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설계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노아의 방주는 그것의 반 정도 17.5% 내로 들어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안에 탄 사람이 충분히 쾌적함을 느낄 수 있더라는 얘기. 자,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더라. 제가 하나 프로그램을 보여드릴게요. 방주가 실제로 얼마나 안전한지를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2m라 그럽니다. 32m인데 저희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론상으로 43m까지 방주가 안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3m. 자, 이렇게 노아 방주가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더라.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도 들어볼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저희가 연구 결과들을 잘 분석하다 보니까 파도가 치면 배가 전복될 가능성이 가장 많이 높은 것은 파도를 옆으로 맞을 때입니다. 정면으로 맞으면 안전합니다. 사실 옆으로 맞을 때 전복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결과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방주가 파도가 치면요, 파도 방향으로 방주가 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방주는 스스로 안전해지려고 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 결과를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런 것들 이해해요. 자, 실험하는 장면이 있고요. 이 실험 결과가 이때 국민일보, 한국일보, KBS에서 와, 성경에 나온 노아 방주의 비밀이 풀렸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AIG라는 Answer in Genesis라는 미국의 한국 창조과학회 같은 그런 겁니다. 이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서 이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럽죠?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엄청난 규모의, 저도 이 개관하는 날 처음 이 켄터키주에 있는 이 AIG 노아 아크에 가봤는데 정말 대단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회 회장이 되면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야, 미국은 저런 실제 스케일의 노아 방주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데, 야, 우리는 디지털 전시관을 만들어 보자. 또 저 미국에 있는 저 전시관을 우리가 디지털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마 이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것들을 가지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이것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또 여기 파도에 따라서 아까 방주 시뮬레이션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상 환경에서 내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4D 체험도 해보고 홍수 체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번에 프로젝트를 착수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마 다음 세대를 세우는 놀라운 일로 아마 이게 활용될 걸로 기대합니다. 이 자료는 여태까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수를 요약하면 홍수는 격변 사건이었다. 그죠?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자, 홍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대격변의 얘기를 했고, 그때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홍수와 방주, 이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작의 강의들을 해나가고 있고, 다음 주가 마지막 비전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홍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했는데, 이 새로운 시작의 처음은 비전입니다. 거창하게 멋있게 말해서 비전인데, 내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해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너를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시시하게 진화된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홍수의 시작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의 스타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학교 갈 때마다 막 가슴이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자, 제가 교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새로운 시작의 시점에 서 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리소스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건 게임 끝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가 믿는 아빠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퀴즈 하나를 먼저 내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퀴즈를 하는 동안에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하나 심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거 좀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하여튼 어찌됐든 퀴즈부터 냅시다. 자, 여기 퀴즈가 네. 자, 첫 번째 퀴즈. 다음 중 방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보십시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퀴즈 링크를 보내주실 겁니다. 교수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면 간식을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 퀴즈는 다음 중 방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배가 아니므로 추진 장치가 없다? 있다? 모르겠네. 2번 내부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3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을 태우기 위해서 길이는 300m 정도 된다? 다음 4번 방주는 상자형 배라는 의미다. 이거 되게 쉽죠, 문제가? 자, 여러분 잘 맞추어 보세요. 이 퀴즈 1번. 자, 퀴즈 2번. 화석은 오랜 땡땡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고 격변적 땡땡을 통해 형성되었다. 뭘까요? 1번 관찰 실험, 2번 토론 실험, 3번 운동 관찰, 4번 시간과 사건. 자, 이건 아까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각 부서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퀴즈 링크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쏘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오늘 강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 홍수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올바로 보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이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관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정립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차세대 다음 친구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의 장래를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귀한 그릇들로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강의해 주신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강의를 통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팩트이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 하나하나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온전히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선포된 그 강의 내용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의심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어놓고 들은 강의 내용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찾고 우리가 헤매는 것이 그냥 나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 대한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 능력에 대한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가 아는 것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선포하신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적 학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내 모든 삶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학업과 나의 모든 진로와 나의 모든 비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거짓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진리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과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돌아보며 회의하며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진리의 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학문을 접하며 공부하며 나아갈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그 진리의 기준에 꿋꿋하게 서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진리임을 굳게 믿으며 이 세상 속에 어떠한 학문과 사상과 세상적 지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